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시 외동의 대동 한마음타운이라는 아파트 경매건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조금 예사롭지가 않은 사건입니다. 5번이나 잔금을 미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건 번호입니다. 창원 번호내 2023 타경에 10767 됩니다. 김해 내외 대동 한마음타운 아파트고요. 그리고는 21평형입니다. 감정가 1억 5,500이고요. 이번 5월 7일에 1억 2,400으로 경매를 진행합니다. 잔금 미납으로 인한 재매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보증금은 10%인 1,240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스토리를 보면은 자, 작년 6월달부터입니다. 작년 6월달, 그리고 8월달, 10월달, 12월, 그리고 25년, 올해 2월, 이 5번에 걸쳐서 다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자 수도 많아요. 12명, 6명, 2명, 4명, 마지막에는 1명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5번 다 잔금을 미납했다. 근데 이 금액을 보는 순간, 낙찰가를 보는 순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찰가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거 지금 일반 중개물건보다도 높은 금액입니다. 1억 6,255만원, 1억 7천 얼마, 7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끝자리를 보니까 1억 6,255만원, 1억 7,155만원, 1억 7,555만원, 1억 7,177만원, 그리고 1억 6,755만원, 55만원, 4번은 55만원, 한 번은 77만원. 뭐 끝자가 중요한 건 아니나 굉장히 그죠? 일반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받았고, 그리고 입찰가를 쓰는 금액을 그죠? 끝 숫자들을 보니까 뭔가 이거는 한 사람이 기획하여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2등 금액하고도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등 금액들 보면은 1억 3,950만원, 1억 4,159만원, 1억 2,811만원, 하나는 1억 6,900원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왜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하고 제가 단정을 하냐면은 저희도 이 아파트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작년 10월 달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받은 사건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8층 물건입니다. 여긴 다 남향이에요. 지금 금방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층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물건은 8층입니다. 층수도 더 좋죠. 그리고 물건 상태도 좋았습니다. 잔금 그리고는 뭐죠? 관리비도 미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게 쓸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썼던 금액은 1억 3,964만 원입니다. 그리고 2등이 1억 3,519만 얼마예요. 저희도 생각했던 금액이 1억 3,500을 살짝 넘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입찰하시는 분이 저희 교육받는 분이 한 2차례에 걸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힘을 좀 줘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높인 금액이 1억 3,964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쓰기 위해서 시세 조사를 얼마나 우리도 많이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래서 낙찰가 1억 6천 얼마, 1억 7천 얼마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것은 채무자 겸 소유자, 그죠? 채무자나 소유자하고 관련되는 뭔가 그런 그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입지도 보고요. 그리고는 권리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동 한마음타운인데요. 지적 편집도로 봅니다. 바로 옆에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또 뭐죠? 거북공원, 공원, 그죠? 소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죠. 자, 그리고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 학교는 당연히 가까이 있고, 그리고 그 부산 김해 경전철까지는 조금 거리감은 있으나 그래도 걸어 다닐 만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북동측으로 보면 홈플러스 있고요. 그리고 김해 문화의 전당 연지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남동측으로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김해 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입지 상당히 좋죠. 그죠? 자, 그런 물건이고 입지는 너무 좋은데 그럼 권리 분석도 한번 봅시다. 자, 등기부 현황입니다. 2018년 1월 29일 날 1억 6천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집 살 때 말입니다. 같은 날 소유권 이전하는 날 근저당 설정됐습니다. 원래는 경남은행이었고요. 지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말소기준 권리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일반 매매가 아니고 증여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년 8월 22일 날 가처분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 그저 증여된 거 있지 않습니까? 증여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죠. 자, 요게 사회행위다. 이렇게 가처분이 들어온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처분 건자, 이 대부회사입니다. 이 대부회사에서 원소유주, 이 사람에게 뭐냐면은 받을 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 받으려고 보니까 채무가 있어서 가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강제 경매를 넣든지 뭔가를 하려고 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소유권이 넘어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데 일반 매매가 아니고 증여니까 이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튼 이제 가처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강제 경매가 이 대부회사에서 지금 경매를 넣은 겁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본다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증여로 있어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 이후에 뭐죠?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에서 가처분이 들어왔다. 그 경매가 들어왔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집을 굉장히 지키고자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이 대부회사하고 뭔가 그 채무관계에 대해서 협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탕감을 해달라. 내지 뭐 기타 뭐 내막은 알 수 없으나 그런데 그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자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버리고 집이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물론 뭡니까? 이 채무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지금 계속해서 낙찰받고 잔금 미납하고 낙찰받고 잔금 미납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권리 분석의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근저당 그리고 가처분 이런 게 있지만은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등기부상 인수할 권리, 인수할 채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임차인도 없습니다. 지금 그럼 서류상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런 권리 분석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찰자가 12명, 6명, 2명, 4명 이렇게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올 2월 달에는 한 명밖에 입찰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21평형 A타입, B타입이 있나 봅니다. A타입 한번 볼까요? 경매권은 B타입입니다. B타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B타입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계단식입니다. 현관 들어가면은 저희 쪽에서 받은 것도 이거 B타입이에요. 방이 3개다, 그죠? 방 3개고 거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방 3개와 거실 B타입은 그럼 A타입은요. A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타입은 뭐냐면 방이 3개긴 한데 그죠? 방이 2개 요 하나는 거실 겸 침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구조가 다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B타입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매가 1억 4,500에서 1억 9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낮은 가격 순으로 배열을 하면은, 뭐냐면은, 저기가 나와요. 310동에 8층이라고 해가지고, 1억 4,500에서 1억 5,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부분 수리 1억 4,500, 그리고 뭐 1억 5,500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 1억 4,500, 저층 1억 4,500, 3층 1억 4,500, 3층 나왔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경매권 3층이죠. 3층입니다. 1억 4,50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0동 6층 1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1억 3,900 얼마도 저희 교육받는 분이 하도 자꾸 2등을 하니까 열받아서 딱 힘을 준 겁니다. 몇백억 올려서 받은 게 그거예요. 그냥 선생님 나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낙찰받고 이 금액 하면은 손해는 안 보니까 그래도 한 바퀴 한번 돌려보고 나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해서 받은 금액이 그 금액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해되시죠 지금? 지금 매매에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1억 5천 얼마 아닙니까? 중층 정도가. 그죠?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게 1억 5,500, 뭐 1억 5천 얼마입니다. 그런데 낙찰가는 1억 7,50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지금 5번이나 잔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지만은 권리 분석의 하자는 없다. 근데 왜 미납했느냐? 그 이유도 제가 조금 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집을 지키고자 하는 소유자의 노력 때문에 지금 그죠? 날짜를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 낙찰을 받기 전에 뭔가 채권자하고 해결을 하고자 한다. 그런 어떤 협상 중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권리 분석의 하자는 없습니다. 입찰을 해보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5번이나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이렇게 보다가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법원에 입찰 가면은 터무니없는 금액 나올 때 있죠. 뭐야? 왜 저런 금액을 써? 뭐 실수했나? 아니면은 제정신이야? 뭐 이런 말도 듣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법원 등록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이렇게 경매 의뢰받아가지고 낙찰받아드리고 명도까지 진행해드리고 하는 게 제 본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일반 그 낙찰받고자 하는 고객님들만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뭐죠? 경매 채무자, 소유자 또 뭐 이런 관련되는 분도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예를 들면 말입니다.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 명의로 이렇게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부인은 입찰할 수 있느냐? 입찰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채무자가 아니라면은, 공동 채무자가 아니라면은 괜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인 명의로 입찰을 만약에 한다. 아니면 성인 자녀 명의로 입찰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높은 금액을 쓰게 됩니다. 거의 시세에 준하는, 그죠? 이사는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거의 시세에 준하는 이제 입찰가로 낙찰을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정에 있을 때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을 때, 저 미쳤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는 막 그래요. 제가 입찰가 있으면은, 뭐냐면은, 그 경매꾼들에게, 경매 저 대리하는 사람들은 속아가지고 저렇게 높은 금액을 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그런 사연 때문에 5번이나 지금 잔금 미납을 한 사건입니다. 입찰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